혈압 180까지 갔던 제가 정상으로 돌아온 이유, 약이 아니라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혈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특히 약을 먹고 있는데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때 혈압이 180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의사에게서도 이 수치는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고 솔직히 겁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혈압이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혈압이 낫는다는 처방이 아닙니다. 제가 제 몸에서 실제로 겪었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의외로 약이 아니라 음식이었습니다. 일부 혈압 180 그때의 상태, 혈압이 180까지 올라갔을 당시 제 몸 상태를 돌아보면 이미 여러 신호가 있었습니다. 늘 피곤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고 얼굴이나 손이 잘 붓고 소변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걸 다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도 오르지. 다들 약 먹고 사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약을 먹어도 근본은 바뀌지 않았다. 혈압이 높아지자 당연히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혈압 수치는 어느 정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어지럽고 컨디션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조금만 생활이 흐트러지면 다시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뭔가 땜질 같다. 약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약은 분명히 필요하고 위험한 수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왜 내 몸은 계속 혈압을 올리려고 할까? 이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부 혈압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생각? 여기서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혈압은 나쁜 숫자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혈관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혈액이 끈적해졌거나 염증이 많아졌거나 신장이 부담을 느끼거나 간이 처리할 게 너무 많아졌을 때 몸이 억지로 압력을 올려서 혈액을 밀어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즉, 혈압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이 관점이 제 선택을 바꿨습니다. 4부, 그래서 음식부터 바꿨다. 저는 약을 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먹는 음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줄이는 게 아니라 끊는 것이었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단 음식, 정제 탄수화물, 잦은 육류 섭취 대신 선택한 게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사였습니다. 이 선택은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내 몸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줄여주자. 5부, 변화는 혈압보다 먼저 나타났다. 재미있는 건 혈압 수치보다 몸의 느낌이 먼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줄고 소변이 맑아지고 얼굴색이 달라지고 피로가 줄었습니다. 이때 느꼈습니다. 뭔가 내부에서 정리가 되고 있다. 이건 혈관이 깨끗해졌다는 표현보다는 혈액 환경과 대사 상태가 바뀌었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6부, 간이 편해지자 신장이 달라졌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간과 신장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고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필터입니다. 먹는 음식이 복잡하고 가공되고 당분과 첨가물이 많을수록 간은 과로하고 신장은 부담을 받습니다. 제가 채소과일식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소변, 붓기, 몸의 압박감,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건 신장이 편해졌다는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7부, 혈압이 내려온 건 마지막이었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혈압은 가장 마지막에 반응했습니다. 먼저 바뀐 건 컨디션, 붓기, 피로, 수면, 그리고 어느 순간 혈압을 재보니 정상 범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때 깨달았습니다. 혈압을 낮춘 게 아니라 몸이 혈압을 올릴 필요가 없어졌구나. 이 문장은 지금도 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8부, 모든 사람에게 같을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유전, 질병, 복용 약물, 생활 환경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음식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구부, 약대 음식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 이 이야기를 약이 나쁘다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이겁니다. 약은 응급 브레이크, 음식은 도로 상태. 도로가 엉망인데 브레이크만 밟고 있으면 계속 위험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도로를 고치면 브레이크를 덜 써도 됩니다. 10부 노년 혈압 관리의 핵심. 노년기의 혈압은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부담 없이 혈액이 흐르는지, 몸이 압력을 올릴 이유가 있는지, 간과 심장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이걸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혈압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음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 혈압이 높다고 해서 당장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 먹으니까 괜찮겠지로 모든 걸 덮어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제 경험이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혈압은 당신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억지로 누르기만 할지 아니면 왜 그런 신호가 나왔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지 그 선택이 앞으로의 몸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치료가 아니라 경험 공유입니다. 식단 변경이나 약 조절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